국어 박우찬 교수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교수님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국어 과목 시험에 대한 난이도 평가부터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어 시험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찬 국어 박우찬입니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시험 기간을 보낸 분도 있을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어찌 보면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있다면 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개 이후에요. 2018년 하반기라든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독서 문제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 공부를 그렇게 오랜 기간 하지 않은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뭐냐면 문제의 어떤 난이도를 따지자면 상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험생들 간의 상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준비가 된 분들은 좀 더 쉬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많이 못하고요. 많이 못하고 이렇게 시험을 치신 분들은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결정적인 차이가 문법은 이번에 한 7문제 나왔습니다. 문법이 어렵다면 또 어렵고 또 쉽다면 쉬운 그런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다른 직렬과 달리 우리 소방직 유형에 맞는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죠? 이 문학 문제가 실질적으로 11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한자성어를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한자성어를 제외하고 총 10문제가 나왔죠. 거의 반이 문학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현대문학이 아마 많이 나왔다면 오랜 수험 기간을 가지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요. 고전문학이 제가 지금 이제 통계를 냈는데요. 고전문학이 7문제, 그리고 한자성어까지 포함하면 문제까지 시조죠. 포함하면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수필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문학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지식 없이도 사실 이제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중요한 게 이제 고전문학에서 이번에 점수의 편차가 이제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전문학이 몇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고전문학이 이렇게 대거 출제되고, 또 이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 특강이라든지 또는 일반 단과, 문학 단과 특강, 그리고 찍기 특강, 심지어는 찍기 특강에서 제가 말했던 작품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빠짐없이 다 중요한 작품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준비를 한 수험생들만이 점수를 좀 이렇게 잘 받고 좀 더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문학을 준비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아예 그냥 제쳐두고 다른 영역에 좀 더 이제 집중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독해도 빨리 풀 수 있는 제 방법, 독해 방식에 따르면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성어는 역시 이제 예년처럼 이제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금이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이제 기본적인 한자성어, 충분히 풀 수 있는 한자성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제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한테 이제 지금 카톡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이제 국어 점수가 이제 제 수업을 들은 분들, 특히 이제 소방사관학원 커리큘럼, 정규 커리큘럼과 이 단과 특강이죠. 단과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거의 다 다룬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점수를 만점 실제 많습니다. 지금 카톡이 자꾸 보고 있는데요. 점수를 잘 받은 분들이 지금 연락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점이라면 또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국어 시험 준비하실 때 고루, 문법도 이번에 또 7문제 고루 나왔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문법에 이번에 이제 아마 공부를 좀 하셨던 형태론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행정직렬하고 달리 아마 행정직렬 기출문제도 막 열심히 푸시고 그러셨을 텐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안 나오고
뭐 제가 나온다고 했던 뭐 중세국어 문제도 나왔습니다. 용비어천가 그죠? 예, 제가 이거 하나는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사 하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출제가 되었고요. 네, 뭐 다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뭐 그런 문법 내용들이 출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는 문장 같은 경우 있죠. 종류. 예, 뭐 찍기특강에서 나온다고 했죠. 예, 같은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문규범은 한글 맞춤법 역시 기본적인 것들 네, 나왔고요. 뭐 제가 이제 실제 모의고사에 낸 문제 네, 그대로 나온 게 바로 이제 또 한글 맞춤법 문제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기본적인 거고요. 이 문학 같은 경우는 뭐 작품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수업에서 다루었습니다. 뭐 특히나 뭐 우리가 마지막 찍기특강에서 또 제가 얘기한 게 뭐 거의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 단과 찍기특강도 있거든요. 우리 소방사가 나오네. 단과 찍기특강이 조금 시간이 좀 긴데 거기서 뭐 다 다룬 네, 그런 문학 작품이 다 출제가 돼서 지금 연락이 네, 그렇게 수업 들으신 분이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법도 제가 얘기했죠. 예, 뭐 반어법, 네, 뭐 똑같이 네, 나왔습니다. 이 역설법, 물론 역설법을 물었지만 실제 답을 이제 아닌 것, 네, 반어법을 찾는 네, 그런 문제라서 이 수사법과 관련해서 역시 출제가 되었고요. 현대문학 여러분들 박안서, 사랑의 입김 이번에도 길었죠. 작년처럼 작년에 성석재 선물, 네, 수필 길었는데요. 이 박안서 사랑의 입김 혹시 제 문제집에서 보신 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문제집에 있습니다. 네, 있고 그 두 문제가 출제됐죠. 작년에 성석재 선물도 제 문제집에 있었잖아요. 두 문제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박안서 사랑의 입김 그 긴 문제 지문이 제 문제집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거기 한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 답이 같죠. 예, 같고 뭐 나머지 한 문제야 여러분들 읽어서 읽어서 이제 풀 수 있는 네, 그런 충분히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독서야 제가 이제 빠른 독해 방식에 따르면 제 방식에 따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네, 그런 어렵지 않은 네, 독서 문제가 이번에 출제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준비한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시험이지 않았나. 아마 이제 코로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출제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오랜 기간 공부하신 분들, 노력하신 분들, 네,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출제하시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어 과목에 대한 박우찬 교수님 올해 시험 난이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었고요. 지금 실시간 인터넷 댓글창으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세요. 교수님 그 해설 강의는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일정상 해설 강의는 언제쯤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신가요? 네. 그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아직 학원과 얘기한 바는 없지만 다음 주 중에 빠른 시간 안에, 네,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네, 인터넷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오늘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까다롭거나 그랬었던 문제가 한두 문항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어떤 문제가 그랬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약한 부분이 역시 이제 그 문법 쪽에서는 네, 하나를 꼽자면 이 아는 문장의 종류, 아직도 이제 익숙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네, 아는 문장의 종류라든지 이제 그 다이어에서 가장 비슷한 뜻을 찾는 네, 그런 문제가 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문장 종류는 제가 이제 또 별도의 그 아는 문장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찍기특강이라서 제가 가볍게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제 방식에 따르면 충분히 이제 아는 문장 종류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고요. 아마 그 다른 직렬하고 다른 게 우리 시험이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더 깊이 있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다이어 같은 경우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그 다이어 문제가 구분의 어떤 의미라서 충분히 이제 수사법과 관련돼서 우리 진술 방식 있죠? 진술 방식 관련해서 충분히 잘 풀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뭐 앞으로도 혹시 이런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다 보면 감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 외에도 문학과 관련해서 좀 보자면 역시 이제 그 시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조에서 이제 시조의 형식 문제가 이제 사설 시조, 네. 형식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이 사설 시조 형식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역시 이제 기본 이론에서 이제 시조의 형식을 제대로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좀 한자성어가 약하신 분은 확실히 도금이 없으니까요. 한글 표기가 없으니까 한자성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 제가 문학 특강에서 다 다루었던 똑같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한자성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풀었던 문제라서요. 복습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잘 푸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안서 이제 사랑의 입김 수필이 아마 길어서 그죠? 좀 많이 이제 시간을 좀 뺏긴 분도 있을 텐데 역시 이제 이 박안서 사랑의 입김은 제 문제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댓글 중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게인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신데요. 두터비 사설시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두터비가 지금 종장은 평시조의 길이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중장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터비는 대표적인 사설시조죠. 그래서 제가 사설시조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찌키트 강에서 두터비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는 뭐 찌키트 강에서 제가 나온다고 한 바로 그 작품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국어 교수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험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국어 시험 과목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이 국어 공채분들 여기 지금 많이 들으실 텐데요. 특채분들이야 이제 국어가 계속 이제 이어지지만 공채분들이 이제 내년까지입니다. 국어가 내년까지고 내년 뭐 하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채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이제 한번 시험을 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준비된 분들에게 점수가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제대로 국어, 특히 이제 공무원 국어도 아니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막 그동안 뭐 문법 막 그 다른 직렬, 행정 직렬, 기출문제 많이 푸신 분들 이번에 나왔습니까? 뭐 같이 나온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소방 직렬에 맞는 그런 기본적이고도 광범위한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알 수 있는 그런 영역 중심으로 나왔고요. 국어의 역사 부분도 제가 딱 나온다고 하는 작품 하나만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제가 뭐 이것저것 찍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국어의 역사도 용비어천가 제가 2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보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렬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렬에 맞게 국어 수업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특히 우리 소방사관학원은 소방 전문이라서 국어가 소방국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소방국어 기출문제 다 있죠. 우리는 다 있고 이번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다면 소방직렬 기출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국어에서.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또 아시죠. 우리 이제 그 수사법에서 역설법 반어법 소방직렬 기출문제가 사실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학에서요. 또 나왔죠. 황진이의 시조. 소방직렬 기출에서 나온 건데 또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방직렬 기출 분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행정직렬 기출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직렬 기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소방직렬 기출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소방직렬 기출이 갖춰져 있는 학원은 소방사관학원이죠. 다른 학원은 사실 제가 뭐 다른 학원을 언급을 잘 안 하는데요. 다른 곳에는 제 생각에는 소방직렬 기출을 1회부터 가지고 있는 학원이 있을까요? 2012년 통합소방 기출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락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소방직렬에 맞는 커리큘럼만 제대로 밟으면요. 마지막에 마무리도 그죠? 우리 이렇게 같이 이제 하고 호흡을 같이 맞추면 이번에 국어 만점 받은 분이 사실 진짜 제가 가장이 아니고요. 지금 카톡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점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커리큘럼을 충실히 받으신 분은 내가 국어를 처음에 잘 못하더라도 학원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국어에서 고득점을 해서 뭐 다른 과목까지도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박우찬 교수님 말씀을 이제 끝으로 다 들은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한국사 임찬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